네,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였습니다. 장장 5개월이죠.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공식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변론은 전부 세비로 진행을 했죠.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그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소추인은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저희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유감이다.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문자라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우리 가방이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 질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예고돼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안전과 민생 돌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 5개월간의 행정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복귀하고 난 다음 날 작년에 그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계약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안건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하고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서로 호환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 때는 화질이 흐렸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의결들이 많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재허가 승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 못 하셨죠? 아직까지 의결은 못했는데 재허가 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급박해가지고 자진 사퇴해서 이제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실상 무허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공영방송사들, 여러 방송사들의 어떤 공적 책임 이행
의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편파 방송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 권익 침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지금 통신 3사의 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지금 이제 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이거 차별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 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원의 가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방통위는 차별 지급을 문제 삼고 있고 공정위는 동일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사실 단통법 초기에는 기업들 그 통신사들에 의한 굉장히 그 과다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그 소비자들 특히 이제 정보 접근성이 제약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 조금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그만큼 산업이 숙성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단통법을 올해 7월에는 이제 그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그 기업들이 담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거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상 공정이라든가 어떤 부처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사실 이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방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진숙 증인, 예, 이진숙 위원장, 예.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달에? 다시 말씀해 못 들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한 달에 얼마쯤 받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